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또 다른 준비하신 종목 없으실까요? 네, 당연히 꼭사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 바로 알아볼 텐데요. 이 꼭사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제 첫 번째 힌트는 김희선 씨를 모델로 하는 국내 홈뷰티 네. 1위 업체입니다. 뭐 아시겠죠? 바로 알 것 같은데요. 알겠죠? 최근에 이제 뭐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피부가 이제 고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런 그 미용 기기를 찾는 그 홈뷰티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대표 제품은 이제 그 부스터 프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울트라 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2%고 1위입니다. 그리고 타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특징적인 거는 이 국내외의 그 자사몰 회원 수가 5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 자사몰의 매출 비중이 56%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중간에 그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반기 때 또 신제품이 나와요. 그 초음파를 활용한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매출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영향 받을 종목들 얘기해 보고 있잖아요. 이 꼭사주도 미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예, 연관이 맞는데요. 네. 자, 두 번째 힌트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성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건데, 자, 이 회사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국내가 55%, 이제 해외가 45%인데 이 해외 45% 중에서 17%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향, 그만큼 제일 크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홍콩 이런 것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아마존 그 프라임데이가 있었죠. 요 기간에 이 동사의 그 미용 기기가 약 10,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미용 기기 외에 또 화장품 사업부가 그 정도의 매출액으로 있는데요. 이 화장품 사업 중에서 이제 아마존의 이 토너앤 화장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베스트셀러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많이 겹치는데요. 네. 10월 달에 뭐 할로윈이라든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미국의 이제 소비 집중 기간, 그 다음에 또 연말에는 또 미국의 이제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되고 있어요. 네,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힌트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힌트는 이제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대, 연 70만 대 규모에서 올해 340만 대. 몇 배? 내년에는 800만 대. 네. 즉 23년 대비 25년에는 11배의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 캐파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사실 왕년에 화장품 하면 심우재 고수님이었잖아요. 화장품 얘기하니까 또 신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 차트 분석과 함께 앞으로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자, 이 회사는 그 상반기 최대 IPO 관심주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25만 원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첫날 모든 공모주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시작했지만은
이 장대 음봉을 달고 2달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1개월, 2개월 단위로 이 IPO주들은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이 보유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2개월까지 거기다 나왔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2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자, 7월 달에는 지금 뭐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30% 정도 빠진 상태인데, 물론 이제 주가 뭐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한 측면도 있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출이 약간 좀 이연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신공장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좀 발생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일단 미리 한 3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28만 원, 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28만 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최소한 요 40만 원까지 트라이얼만 하더라도 목표 수익이 한 40에서 50%까지 네.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식계의 이명우 심우재 고수가 알려주는 필살기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키워드는 이 중기 추세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은 팔아라입니다. 자, 이평선을 보면은 이 주가의 사소한 변동이나 최고가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 대신에 긴 흐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그 특정 기간에 평균 주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지선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으로 불리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를 하회하기 시작한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기 상승 추세에서, 즉 정배열 상태에서 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냐? 첫 번째 기준은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로 깼어요. 여기서 팔라는 게 아니라 재차 상승 트라이를 한번 할 겁니다. 4, 5주 안에 다시 돌파를 못하고 다시 깰 때,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지만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면은 6주 이내에 다시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자, 20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로 하회를 했지만은 4, 5주 안에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인데요. 자, CJ 대한통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23년 말에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인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등이 이제 국내에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그 수혜로 올 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20주선을 깼어요. 하회를 했지만 여기서 팔라는 게 아니라 재차 20주선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6주 이내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깰 때가 매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기 하락을 했지만은 1월 다섯째 주에 20주선을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재차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둘째 주에 들어서는 이제 상승하는 20주선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0주 이동평균선은 보다 생명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실 거는 단 하나, 이 중기 추세에서 20주 이동평선을 깨면은 팔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매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